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제 기존 정부 조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는데 이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네, 정권이 교체되면 장차관, 소위 새 사람들로 교체되곤 하죠. 네. 그래도 각 부처들의 기능이나 간판은 대부분 유지돼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 한두 명을 바꾸는 것과 달리 조직의 이 업무나 역할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와 여당 이번에 그 어려운 숙제 정권 초에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정부 부처들의 이 역할이나 기능도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네.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 부처들의 변화 적지 않습니다. 네. 우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공언했었는데요. 실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어허. 대신 검찰의 수사 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리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됩니다. 예. 다만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정책과 세제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되고요. 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게 되고요. 예.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같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요. 네. 민주당은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난 만큼 조직 개편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조직법을 두고 여야 협상은 결국 결렬이 됐고요.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 어디 뭡니까? 당초 민주당은 정부조직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어제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었거든요. 네.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금융정책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고심 끝에 국민의힘의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금융당국 기존 개편안을 백지화했습니다. 네. 대신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제동을 걸지 말아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민주당 요구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에서 부서 한두 개를 없애거나 합칠 때도 노사가 협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민주당이 이 협상 과정을 너무 과도하게 단축했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검찰이란 명칭을 지우는 건 반헌법적인 입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한 졸속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뿐 아니라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입법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그렇게 반대해놓고 여당이 되고 나니까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율 배반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결국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본회의 안건 처리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법력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본회의 통과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민주당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어제 총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는데 국민의힘은 이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때마다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바로 종료시킬 수 있는 셈이죠.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하루에 법안 1개씩만 처리가 가능한 셈인데요. 4개 법안이니까 필리버스터는 4박 5일간 진행된 뒤에 예. 29일 다음 주 월요일에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어제 오후 6시 20분경에 종결 동의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6시 20분쯤 첫 번째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가결되면은 국회는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근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한 거 가지고 좀 아쉬움과 반발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네,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금융위 개편안을 이 백지화한 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네네. 실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국정기획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해온 안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뒤집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이 개혁을 후퇴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강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야당 반대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완곡하게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얼마 전에 특검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 무릅쓰고 여야 원내 합의안까지 깨놓고는 왜 이번에는 또 야당 핑계로 물러서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취재에 따르면 집단적인 반발은 아니었다고 해요. 한 3-4명 정도 일부 소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향후 2차 정부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또 현행 정부 조직 체제에 보완할 수 있는 강구책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 정부 조직 개편안 뭐 여야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각 부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 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번 철회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 한 금융위 고위 간부는 부처 쪼개기 과정이 마치 이혼 수석 같았다. 예, 이렇게 후련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만약 정부 조직 개편안이 초안대로 통과됐다면 금융위는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세종시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예. 또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김감원의 직원들도 조직 분리가 되면 자신의 거취를 우려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금감원 직원들 한 1000여 명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융 개편안이 백지화되면서 직원들 모두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네. 반대로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검찰 분위기는 초상집입니다. 예,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굉장히 커지니까 대검 수뇌부가 전국의 검찰청을 돌면서 간담회까지 진행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이 이 선배들을 향해서 지휘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성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대검도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뒤집을 만한 뾰족한 방법은 또 없어서 검찰 지휘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요. 이 밖에 신설되는 성평등가족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권한이나 뭐 예산, 인력 배분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뭐 국회를 통과해도 당분간은 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조직 간의 그 혼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갈수록 여야 사이는 점점 더 악화하는 모습인데 또 다른 이 갈등의 도화선이 등장을 했어요. 민주당이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 예고를 했습니다.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2일 월요일이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청문회는 오는 3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네.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네. 이게 사실상 대선 개입 아니냐
이 의혹의 실체를 직접 이제 의원들이 밝히겠다는 겁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직접 불러서 왜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왜 이례적으로 빠르게 한 것인지 그 배경에 혹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이걸 직접 묻겠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취지입니다. 예. 여기에 최근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계획을 모의했다. 이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네. 이 배경을 바탕으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청문회 추진을 밀어붙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5명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죠. 지기현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법사위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위장한 이 정치적 행위 대선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한다. 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서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청문회의 정당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의 청문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은 뭘까요? 실제 그리고 청문회 출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 불투명합니다. 네. 앞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5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하겠다면서 청문회 개최 강행한 바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당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다시 한번 국회가 자신을 겨냥한 청문회를 예고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또다시 재판 독립 강조하는 메시지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의 원론적인 당부로도 볼 수 있는데 시점이 워낙 공교롭다 보니까 정치권에선 마치 이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이 나오는 거죠.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에도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인 토대로 삼았다면서 정치와 법의 일정한 거리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정청래 대표 최근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예, 이렇게 적으면서 네. 대법원장도 언제든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아무래도 법 쪽의 내부 분위기에 주목이 되는데 사법부 공식 입장 나온 거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내부 분위기가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당은 사법부가 먼저 민주주의의 이 룰을 어겼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는 반대로 여당이 이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 지난 24일에 법사위 회의에 출석했는데 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 이 국감국조법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이미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입법부가 비판을 넘어서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일종의 재판 개입이자 판사 압박이라는 겁니다. 천대엽 처장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고 거듭 밝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 이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 여당 사법개혁 거듭 반대해 왔고 대법원장 청문회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렇게 대치하는 지점 어디일까요? 여야가 맞서는 지점은 결국 청문회 정당성과 이 삼권 분립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민주당은 거듭 선출 권력 우위론을 앞세워서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향한 감시와 감독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공무원인 판사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또 일단 가진 의혹이 불거진 이상 청문회를 갖는 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국회 청문 권한은 행정부 장관 후보자나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해서 활용돼 왔는데 현직 대법원장을 불러 세우는 건 이 청문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여당의 대통령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아직 되지 않은 조이대 한덕수 회동서를 근거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건 입법 쿠데타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개혁신당도 이제 이거는 권력의 오만이자 독선이다 이러면서 조이대 대법원장 청문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까지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청문회 둔 여야 간 입장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짧게 여권 내부에서도 이 조이대 청문회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한 불신 여권 내부에 팽배합니다. 다만 청문회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은데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친명계 핵심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 통해서 너무 급했다, 급발진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 통화했는데 네. 당에 골을 넣으려는 공격수, 이 개인기 좋은 공격수가 많은데 서로 패스를 안 한다면서 이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의 불통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분간 여의도와 서초동의 이 긴장감, 청문회 둔 긴장감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